안녕하세요. 2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공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시겠습니다. 그러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예수님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포국 영령분들을 위하여 묵념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은 50분 동안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 라는 제목으로 허평환 사령관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허평환 사령관님께서는 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국민행복당 대표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전에 전 국군 기무사 사령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육군 훈련 소장님으로도 육군 훈련 소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자, 우리 허평환 사령관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국가 민족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국민통합행동본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사가 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왔죠. 네? 그리고 아주 번영이 돼서 그래도 이 밥먹고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 같은 일. 지금부터 5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깜찍해요. 아까 이 김살롬 목사님께서 저는 하나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 짐승의 비유를 하시던데 저는 이게 하나님 빛을 저도 모르게 안고 살았고 그렇게 컸어요. 저는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그는 교회도 없었고 그 집에서 한 20리 산 위에 본 절간에 이제 불빛만 반짝반짝 비치고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이제 절에 가고 뭐 그거밖에 없었고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불경책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저 경남 고성 저 바닷가에 태어났는데
완전 시골 깡,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깡초입니다. 예. 육사에서 그 집에 갈 밑에 막 걸렸습니다. 부산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버스 타고 집에 가면 해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죠. 영어 공부를. 그 당시 메들리라고 영어가 있었어요. 그 책을 내가 달달 외웠습니다. 메들리 영어를. 그러면서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멋진 말이 있더라고. 그게 하느님 성경 말씀인지 몰랐지 그때는.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네가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나의 그 어떤 하나의 목표의 정신적인 그 기조였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이 있더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가 열심히 할 때는 이거 된다 이거야. 네 일도 안 한다 하느님 안 도와준다는 얘기지. 이거 참 멋진 말이더라고. 그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 하느님의 빛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참 그 당시 어려웠어요. 그 군생활 하면서 휴가 가서 상한생 휴가 가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크니까 우리 팔라면 안 하고 아들 6, 딸 2을 낳았는데 시골에서 뭐 어렵죠. 근데 밥은 먹고 살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시골에서 대장간을 했어요. 불구자신데 다리를 저는 불구자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일개면에 최고 기업가라. 그 바닷가인데 어구라든지 농기구 복 전부 아버지 손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배는 안 걸고 늘 학비를 대주는데 이제 아버지 연로해서 일 손 놓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야 되고 막 하니까 어머니가 그 고기 하시던 어머니가 그냥 다 단식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제 좋은 말이 기억이 나.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일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멀고도 준답니다. 걱정 맙시다. 내가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기절이 말이죠. 저는 그 크면서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커서 보니까 그게 다 성경 하느님 말씀이더라니까. 그런 내보고 하느님 빛이 안 비쳤더니 진정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것은 이 강연 안 오죠. 저거 왜 옵니까? 같은 행제고 같습니다. 또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미 우리 민족은요 지금부터 만년 전에 하느님을 아셨더라고.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잖아요. 우상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 하느님 우리 아들 딸 잘 크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여러분 존중하시고 군에 지원할 때도 늘 저는 종교를 초래해야 돼요. 지원하는. 근데 한 군데 가면요 부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을 치료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고 선남도 가고 법당도 가고. 그래서 저는 사단장 할 때 서울 중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 오는데 꼭 같이 참석해 찬송 같이 했습니다. 그보다 나는 그 하느님의 말씀 그 빛으로 오늘 흡형하니 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절에 두드러라 걸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아멘. 그리고 내일을 주신 하느님은 내일 먹어도 주신다. 얼마나 멋져.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실은 저는요 대대장 끝나고 나서도 집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마누라가 매일 걱정을 하는 거야. 이제 육군대학 졸업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그 사령부로 발령해 놨는데 보안사에 있을 때 사령부 있다 6대 가서 다시 왔는데 집이 없는 거야. 그 아버지 아파서 병원비 주고 뭐 한 게 돈도 없어. 그 돈 얼마이니 돈 100만 원이 있다더라고 그 당시에.
육군 소령 때인데 그 관산 나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한 1년을 새방사를 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새방사를 그 하곡동 그 관사 옆에 보니까 지하 반지하 단칸방에 그 600만 원 달라 하더라니까 전세금으로. 그럼 누님한테 얘기하고 500만 원 달러 빚을 빌려가지고 새방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대장 갔는데 2년 끝나고 올라니까 이제 사령부 비서실장으로 명령한 거야. 중령이 대령이 하는 거로 갑자기 그냥. 그 사령관은 또 내 형편도 모르고 너는 이제 관사 네가지 말고 이 건축 이사라는 거야. 언제라도 부르면 오게. 그 마누라가 뭐 태산 걱정. 그래 여보 내일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먹여도 좀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마누라가 2년 동안 그래도 돈을 한 돈 1,000만 원 모아놨더라니까. 월급 그 받아가 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아는 분이 1,500만 원을 빌려줘서 2,500원짜리 그 전세집으로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 모시고 있고 이야기가 되면 그 누님 딸 조카도 데리고 그 살게 되더라고요 다. 그 하느님의 성령을 이미 받고 자랐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 어머니 열심히 정가도 떠고 하느님한테 빌어서 별세게 되는 장군까지 되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용남 목사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대한민국 지금 걱정이죠. 아멘. 걱정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위기다. 차라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만 하시던지 요즘 와서는 이제 위기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위기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걸 봤어요. 오래전에 위기가 딱 봤습니다. 저는 육군대위 중대장 끝나고 국군 보안사에 전입을 했어. 그래서 소령 중령 진급을 하고 대대장 갔다가 다시 와서 비서실장을 하고 또 나가서 연대장, 사단장, 훈련소장 끝내고 마지막 사령관을 끝내면서 10년간 그 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국군 보안사 하면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데 아니냐 옛날에 전두환이 막 그래서 삼천 교육대 잡아 조직은 된 줄 이렇게 아는데 그건 여러분 그 잠깐 기간이었고요. 정말 국군 보안사는 과거 특무대부터 방첩대, 특무대, 예? 그렇게 보안사, 그 다음에 기무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국군 보안사 시절부터 거기서 생활했는데 거기서는요 정말 그 부대가 오늘 대한민국을 공산으로부터 막은 부대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거 보면은 밖에 외근하는 그 부사 하사관들, 공무원들, 이런 친구들이 그냥 뭐 힘주고 공갈치고 이래가지고 이미지에 막 나빠져 있는데 장교들은요 그 안에 배빠지 고생하고 허구한 날 야근하고 말이야 잠이라도 좀 더 자보시 거기서 돈은 무슨 돈을 법니까? 저는 사령관 끝나고 나서 지금 사는 집 하나 마련했어요. 꿈벅 꾸고. 어쨌든 거기서는 뭘 하는 부대냐? 국군 보안사령부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예술 전 분야의 정보도 수집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남 공작, 간첩 내려보내고 활동하는 것. 이것들이 그 연계되는 거 학원 침투하고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정계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것을 전부 스크린 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김일성이가 말이죠.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자나깨나 우리 먹는 거였어요. 목표가. 바로 북한 통일이 김일성이 목표였어요. 어느 정도 김일성의 그 열정이었냐 말이죠. 그때 70년대 중반에 후반이죠. 우리 대학생 임성이 가기 전에 대학생이 하나 넘어갔는데 임성이 훨씬 앞에 대학생이 올라갔는데 김일성의 얘를 말이죠. 설득을 하려고 직접 3일 낮밤을 직접 데리고 먹이고 저으면서 세뇌교육을 시킬 정도입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북한에 탈북자 하나 세뇌시키고 올리 보내려고
만나서 차 한잔 먹은 대통령이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북한 김일성이는 그러더라니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60년간 북한에서 우리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간첩을 난파시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포습 공작을 벌이고 우리를 전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적화 전략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 하나는 무력 적화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권력은 총에서 나온 데서 무력으로 먹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걸 먹기 위해서 인민의 배를 꼬주면서도 전부 군사력 건설에 집중한 겁니다. 군사력.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북한의 군사력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우리 언론에서 뭐 북한에 뭐 탱크는 못 쓰는 거고 말이야. 전투는 다 날가 빠졌고 뭐 어쩌고 행편없게 얘기를 하는 걸 듣지만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방 사단장을 6사단 안 했습니다. 철원에서 우리가 최고 사단장을 했는데 그랬어요. 6사단이 대한민국 고안서 6.25 땡겨가지고 어쨌든 6사단의 철원 북경은 4사단을 서울을 6.25대 점령한 제일 큰 사단을 맡고 앉아있는데 우리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탱크하고 포 아닙니까? 우리 탱크 포는 지금도 6.25 때 미군이 썼던 거 2차 세계에 썼던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 4개 대대에 있는데 상계 대대는 105mm 군대 가서 있는 어른이들은 알 거예요. 새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새총. 새총이는 105mm 상계 대대가 지금도 우리 전방에 전방에 시켜서 1개 대대만 155mm 포인데 그것도 미군이 주던 거 쓰고 있다가 그걸 개량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하고 있는데 전부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포입니다. 견인포. 병사들이 그 무거운 거 해서 방열하려고 애를 먹고 하는 그 포를 지금도 우리 전방 시켜서 사게 되는데 그 포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이미 35년 전에 이미 전부 자주포 만들었습니다. 탱크 자주포라는 것은 그냥 탱크 위에다 포신을 실어가지고 그냥 자기 발로 줄줄줄 가다 세워놓고 포 쏘고 또 이동하고 하는 벌써 30년 전에 다 그래 했다니까요. 우리는 국민 소득 뭐 2만 불 세계 10대 경주 더들 샀지만은 지금 그런 지금 그것뿐에 핵무기까지 전쟁들이 끝나는 지 오래됐어요. 거기다 화학무기하고 생물학무기만 갖고도 우리 다른 순간에 다 죽일 수 있도록 장사, 서울, 인천까지 날아와 올 수 있는 포를 수백 번 배치해 놓고 있고요. 전국도로 커버할 수 있는 스커드 BC 미사일을 수백 개를 깔아놓은 데가 벌써 30년 전에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중대마다 화학 소대를 편성해가지고 언제든지 포할 때는 딱 끼어 쏘면 우리는 자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방독면 쓰고 주무실 거예요? 방독면 한번 써보세요. 훈련받을 때 15분 이상 쓰면요 그냥 깨서 먹고 죽더라도 벗게 돼 있다니까. 깝깝해서 못 써요 그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쟁은 뭐 때문에 못하죠? 뭐 때문에 못 내려왔어요? 다 해놨는데 그럼 왜 안 내려왔나? 바로 그거예요. 한미동맹과 조한미군 때문에 못 내려온 거예요. 우리 국군도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6.25 때 그냥 3일 만에 서울에 점령 그 시연해서 이 국군은 아직도 그 하루아침에 밥도 안 먹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하도 혼쭐이 나요. 미국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뭘 가르쳤냐? 우리 내려오는 간첩들, 그리고 또 포섭된 자들, 학원, 언론, 노동계 전부 침투된 데는 비라를 뿌리고 선전물을 내려줘가지고 우리 제가 보안사에 있어 보니까 전부 그 내용들이 바로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다.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근거한 민족 분단된다. 6.25도 미국 놈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우리가 공격한 거다.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이걸 그냥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6.25 때도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그때 통일이 됐을 텐데 미국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지금도 남조선에 미군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 몰아내고 이제 우리 민족이 손잡고 통일하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이게 점차 확산이 돼가는 걸 내가 봤어요. 민주화 세력들 등에 전부 그 숨어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떡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요. 이제 미국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설문 좀 해보세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져서 그 핵실험도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미국 북한 놈들 안 되구나 생각인데 제가 사단장하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말이죠. 사단장 육군 훈련소장 할 때는 들어오는 아이들 70%가 미국을 제기라 그러고 60%가 연방제 통일을 하자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실록위기 생각으로 젖어드는 게 실록위기다. 북한이 뭐 핵까지 있고 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괜찮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미국의 한미동맹만 유지하고 있는 한은 북한이 뭐 핵 아니라 뭐를 개발해도 겁날 거 없어요. 못 쓰는 겁니다. 그거는. 요번에도 보십시오. 핵실험하고 날려치니까 미국이 딱 B-50이 그냥 막 한번에 띄워놓고 핵 잠수 항공모함 막 쓱 기동하고 이 시야기에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못 써. 우리 국민도 겁에 떨어서 벌벌 떨다 그거 자신하고 딱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만 잘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깨기 위한 심리전 좀 하도 했는데 지금 우리 여야 정치 특히 야당 정치인들 내가 볼 때 한 70%는 이제 연방제 통일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생각을 젖어 있고 여당 의원들이 30%도 그런 생각을 젖어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먹는 것은 미국을 손을 떼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그 시점에 통일 무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를 하죠. 그래도 미군이 안 나가도 찬스가 딱 왔을 때 어떤 찬스냐? 중동이나 유럽 다른 데서 전쟁이 나가 미 전력이 주저를 거리 딱 이동하고 공백이 딱 왔을 때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남쪽에서 또 경제가 막 엉망이 되고 사회가 혼란이 와 대모가 그게 달아가지고 해방군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방군을 요청하는 상황이 오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했을 때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그때 또다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놈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일 미군 오키나와라든지 괌이라든지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 시설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핵은 다 갖춰놨다. 이제 본토까지 딱 해놓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자 우리 민족 해방 전쟁하러 가는데 미국 너희들 또 개입하면 이 새끼들아 너희들 쏘겠다. 너희들 무조건 미 정원 전력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난리를 치는 게 한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 요인은 이놈들이 아무리 자꾸 흔들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그래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안 깨지고 있어요. 미국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하고 수교하려는 거예요. 수교. 실제 내심은. 이 자식들이 우리 보고 맨날 미국이 적이라고 그러면서 저들은 지금 10수년 전부터 미국에 대고 야 우리하고 수교하자는 거예요. 수교.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좋다. 수교하는데 핵을 먼저 포기하라. 너희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는 너희하고 수교할 수 없지 않냐.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설득할 수가 없지 않냐.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수교되면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검증받고 그때 가서 포기하면 속이려고 하는 거지. 핵도 갖고 미국도 가지려고. 이 줄다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핵을 가 쏘고 실험하고 저 난리치는 게 쟤들 김정은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싱크탱크들이요 아주 교만한 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미국의 속셈도 알고 대한민국의 속셈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국제관계를 확 알고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핵실험 별짓을 다 해도
미국이 절대로 자기들한테 때리지 못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 할수록 대한민국 내는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그럴수록 일부 세력은 야 왜 대통령이 대북 강경 정전하냐 퍼주고 좀 해서 달래라 하는 세력이 녹여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게 다 전략적으로. 미국도 절대로 안 때리는 거예요. 왜 안 때리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절반이 반미로 돌아가는 걸 미국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동북아시아에서 얘들을 지원해가지고 북한 없이 통일시켜주고 나면 자기들 배처가 중국으로 갈 놈들하고 딱 판단한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안 때려. 공갈만 치고 겁만 주고 유엔에서 제재하고 말로만 하지 하나도 후속 조치를 안 해. 안 할 뿐만 아니라 갖다 준다. 에?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게 지금 안보가 지금 언제 내일 전쟁 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거기다가 국민의식이 바뀌고 국제역학관계 중국은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서 아무리 갖다 주고, 가서 웃고, 뭐 악수하고, 시즘해도, 이 친구들은 우리하고, 경제는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단물은 빨아먹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불공평이다, 이거예요. 왜? 동북아시아 세계 질서 대결을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눌려가지고 없애버리거나 통일시켜 주겠어요, 중국이? 6.25 때도 여러분, 중공이 건국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6.25 전쟁이 난 겁니다. 49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건국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6.25가 터졌는데, 모택동 측근 참모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참전하면 안 된다고. 근데 모택동이가 딱 그래, 순망치합니다. 어?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싶다. 자기들은 일하는 거지. 북한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장군들은 다 반대하는데 말 듣는 핑덕회를 사는다. 중국 지도자, 공산 지도자들은 머릿속에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 아니라 별짓을 대해도 중국이든 뭐든 자기들은 살 수 있고 남조선도 분리시킬 수 있고 오히려 할수록 자기들은 이제 전략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통크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맥히다. 조금만 지르면 잠잠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쪽엔 점차 반미 세력이 증가되고 이제 미국 버리고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세력이 늘어나고 이제 우리 민족들이 손잡고 통일해야 된다는 세력이 늘어나는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다. 제가 여러 가지 경고하는 위기는 경제도 지금 상당히 위기죠. 지금 우리 잘 산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 70%가 지금 전부 빚으로 연명합니다. IMF 이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IMF 와가지고요 멀쩡한 기업들 전부 외국의 알짜배기 다 팔아먹으면 깡통만 남았죠. 그리고 우리 노조들이 얼마나 강성입니까? 기업가들이 내 같으면 들어봐서 하나겠어요. 그냥 딱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몇 천원씩 데모해가지고 자기들 임금 계속 올리고 딱 그런단 말이죠. 또 우리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환경단체들이요 기업들 약점 끄다가 돈 다 뜯어갑니다. 시민단체들이 뜯어갑니다. 정치권에서 뜯어갑니다. 정주영 회장이 워낙 많은 돈을 줘. 그 돈 줄면 내가 대통령 했던 논문 아닙니까? 어? 이러니 기업가들도 못해먹을 짓이라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뜯어먹습니까? 인허가 부서에 있는 돈 안 같은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만들어놔도 우리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회의할 때뿐이고 텔레비에 나올 때뿐이고 상품 만들어서 너 보려면 기존의 질서 깡 몇 개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데 전부 중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제가요 예편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들고 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이 안 되니까 현대고 뭐 삼성이 부장급 이상 승진이 안 되니까 얘들을 중국 놈들 돈을 멈춰서 데려가 버려요. 조종사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지. 응? 그러니
기업가들이 돈은 있어도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시설 허가내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공장 하나 지으려면 마을 주민들까지 돈 다 줘야 되는데 주민 돈이 있어 봐도 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보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공장 지어서 외국 근로자 채택해서 그냥 그것을 수출해요. 그러니까 뭐 무역 1조다. 뭐 5천억 수출을 했다지만 실제 국내 수출 생산은 3천억, 2천억 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요. 말만 숫자만 늘어났지 국내 거는 훨씬 더 작아졌다. 이런 환경이야. 앞으로도 개선 소리가.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 카드라도 해서 그런 것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 뭐 3억 이상 되면 또 신용 회복해준다대. 그게 온갖 브로커들 변호사들이 들러붙어가지고요. 그거 해주면서 돈 뜯어먹고 나라에서 빚 갚아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7년 지나면 또 소멸되고 또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 카드에서 통보도 안 돼. 신용불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열심히 제주에 살라고 그러겠어? 에? 젊은 아이들이 실제가 100만이라는데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천지 일자리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나머지 똥을 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니까. 공장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고 잠재워주면 그냥 일했어요. 지금 그런 일자리를 수두룩이까지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 때 150만 원 벌 때 수두룩이 많다니까. 거기 누가 외국인 근로자 100만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부모들도 야 막 그런 데 일하면 누구 놀아? 매 컴퓨터 게임이라고 앉아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어? 연애도 안 해. 연애라도 했으면 알아도 놀 긴데 이 새끼들이 들어앉아가 이제 연애도 안 하고 들어앉아가 아도 안 되기나 해. 이것도 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 어? 그냥 골방에 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학교 한 번에 주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때려 뱉다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걸 잘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 보면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자식 새끼가 부모 속을 있는 대로 썩히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잖아. 우리가 말 안 듣는 새끼 보고는. 이런 나라가 된다. 내 부부도 없어지고 있어. 보험을 서로 잔뜩 들어놓고 먼저 죽이기 경계한다. 어? 보험 잘 때는 들지 마세요. 빨리 죽어요. 기가 막힌 나라가 돼요. 일부 현상이지만 굉장히 형성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 도덕성이 다 무너져. 응? 이거 뭐라고 연방제 하던 나라 정체성이 다 무너져. 이승만을 개새끼라고 그러고 말이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때문에 우리가 이 밥 먹고 사는 나라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이나 우리는 같은 동족입니다. 아멘. 같은 DNA,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근데 왜 저 새끼들은 못 살고 우리는 그걸 잘 사냐? 뭐 때문에 그래요? 체제 때문에 그럽니다. 체제.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2조 500년까지 왕이 갖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백성한테 준 겁니까? 아멘. 열심히 일한 만큼 니꺼이 되는 자본주의를 갖다 놨다 이 말이야. 아멘. 자유와 주권과 자본주의를 딱 갖다 놓으니까 온 백성들이 자기 능력껏 머리를 굴려가지고 농사 짓고 상품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수출하고 해서 잘 사는 나라 됐다. 한이 내게 되니까 잠만 자고 그냥 머리 굴려 책 보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북한 저놈들은 2조는 지금 똑같은 왕조 체제라. 빼빠지 이래도 지키양 없어. 없어. 처음에는 막 천리만 훈장을 달아주기가 그마저 막 했는데 훈장만 조중 달아지 지키가 아무것도 없다며. 열심히 일하는 놈이나 안 하는 놈은 똑같다. 누가 일을 해? 안 하지. 일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내게 안 되니까. 공산주의니까 안 되는데. 바로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갖다 놓은 분이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분이 대한민국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상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서울대학 석각 중에 석각인 사람이 안철수한테 기어붙더니 이승만 대통령 국보를 했다가 혼이 나고
원투 쓰리 빠지 막 케어가 돼버려. 다음날 와서 아이고 죄송 잘못했어. 비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다 이런 거.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 어쩔 것이야 이걸 어쩔 것이야. 응? 지난번에 신 뭡니까 그 신용 그거지 왜 간첩 죽은 간첩 있잖아. 신용복이 여러분 신용복이 그 간첩이에요. 전함도 안 하는 간빨갱입니다. 빨갱이. 신용복이가 육사 경제 서울대 경제학부 나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통역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잡혔어요. 그 당시 김종태라고 하는 남쪽에 건달이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공작금 받고 간첩교로 난파돼가지고 남쪽 통일혁명당 구 남노당을 복원시킨 작업을 일명을 띄고 한 겁니다. 했는데 학원 학생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의식학교육 책임이 신용복이가 맡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축이 신용복이 학생들 소위 빨갱이 만드는 거를 신용복이 맡아서 하다가 근거가 됐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 감형받고 20년 행을 살고 그때 노태우 말기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정형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민노당 아이들 모아놓고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자본 축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자기 신념과 사상 공산주의를 강의를 했다. 모아놓고 한 번도 그랬으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왔으면 지놈이 사는 것 같으면 나는 그 당시에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이 공산주의를 해서 같이 일해서 나눠 먹는 것이 옳다고 나는 봤는데 세월이 흐르면 20년 내가 감옥에서 생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번창하고 북한 공사 망하는 걸 내가 봤다. 전 세계가 망하는 걸 봤다. 제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생각 바꾸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서 자본주의를 잘 육성해서 복지사회를 만들어서 모순을 극복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서 강의를 했으면 신용복이가 칭찬을 받죠. 한 번도 그 소리 안 하고 뭐라고 강의를 하냐. 2조 때는 무조건 역모를 몰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니 이놈의 대한민국에는 전부 빨갱이 몰아서 죽인다. 나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러고 나는 빨갱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누가 노동당 가입시킵니까? 그놈들이 바보예요? 공작 단계가 있는 겁니다. 딱 조직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확실해질 때 노동당 가입시키는데 바로 통역당이 대한민국 남쪽 노동당인 겁니다. 거기 가입하시면 노동당 가입한 거지. 꼭 평양 가서 김일성이 앞에 선사하고 가입해? 이런 지식인이 그런 헛소리 변명을 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저놈은 정말 야비한 놈이다. 저는 누구 개인을 이렇게 욕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그 사람은 야비한 거야. 죽을 때까지. 왜? 빨갱이의 그 두려운 세계를 하니까 대한민국 지지 발언을 하는 반역자로서 칼을 들여 죽여버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욕은 아무리 왜곡해가도 죽인 놈이 없어. 지금 우리 언론인들, 지식인,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에서 보험 드는 놈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욕을 그냥 뒤집 강아지보다 더해도 그걸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칼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좌익 정부 세력 욕하면요 바로 칼 들어옵니다. 전화로 집에서 애새끼 다 죽여버려도 공갈지는데 벌벌 떨고 다시는 발을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올란 편막 직전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위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인 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답이 뭐요? 답이 뭐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답은 우리 체제로 빠른 통일,
그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세월에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된 나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뽑아줬는데 저렇게 해볼래도 하지는 못하잖아요. 국회가 발목 잡죠. 언론이 발목 잡죠. 전국 세력놈들이 발목 잡죠. 한 말도 못나 뭐 해보려고 허구날 강화문 관계에 사람마가 데모하죠. 청와대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 그게 놀래가지고 5년 내내 중도라 그러고 아무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어? 시끄러우려고 소고기 파동 때. 아멘. 그걸 이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들어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들어대고. 찬성하시면 들어대려는 거예요. 어? 그게 어떻게 대통령 하지도 못하고 그 참모들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이리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우리 체제로 북한을 먹느냐 북한이 우리를 먹느냐 요것만 남았는데 우리 체제로 먹어야 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쉬운 문제가. 우리로 할 수도 없고 대화로는 저놈들하고 아예 되지도 않고 저놈들은 대화가 아예 상식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니까. 네.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10년 100년인데 1000년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제대로 반응통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라도 갖자 이겁니다. 아멘. 통일은 꼭 해야 된다. 아멘.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지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결해야 한다. 아멘. 네. 하루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아멘.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한 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우리 체제로 통일될 것이다. 왜? 아멘. 그거는 하느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계속 우리 통일한다. 우리 체제로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체제로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주자.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올바로 갖춘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박의 정신.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석가모니나 이쪽 사상들을 이리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니까. 그럼 박의 사상이야. 우리 민족 사상도 우리 홍익인간 사상도 결국 하느님의 박의 사상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는 이 하느님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갖고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의 신유를 지키고 또 외침을 받았을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리고 창조적으로 일을 해서 세계 최고의 문물을 우리가 개발해서 계속 경제 성장해서 소득 5만 불까지 빨리 가자. 자식들한테 무조건 영어, 외국어, 중국어라도 공부시키세요. 앞으로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 우리 국내에서는 할 게 없어. 그리고 세계 시장은 얼마나 넓은 거야. 아직도 그 김희중 그 회장님 멋진 말 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위에 동지들, 후배 아이들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경영학을 공부시키고 무역학을 공부시키고 외국어를 공부시켜라. 그래서 무역을 시키라. 앞으로요 인도, 아시아, 유럽, 남미 보니까 시장이 무무정이 열려 있어.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 전부 사기당하고 쫄딱 망하는 거야. 10번 잘하다 한 번 해서 망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보내서 경험 살리고 친구 사귀고 이렇게 하도록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 안에 안고 있지 마세요. 보내버려. 아멘. 여자든 아들이든 비들 냈을 때 보내세요. 보내면 그놈이 크고 돌고 돌다 돌아서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의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자식은 아무데나 취직을 일단 시켜. 가서 일해. 한 달에 10만 원도 주니까 가서 돈 벌으라고 그러라고. 방 안에 놔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빚 절대 갚아주지 않고 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과 조한미군은 통일을 가지고 확실히 지켜야 되겠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저는 적어도 지난 어려운 세월 한 20년 동안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키다고 봅니다. 아멘. 왜냐? 형님들은 만나면 아무 의식이 없어. 국가 민족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또 신도들을 모아놓고 그런 강연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해. 할 줄도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하시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사단장 훈련소장 할 때 10개를 제껴놓고 교회 세례식 오면 내가 꼭 동참을 했습니다. 예. 이건 난 여러분들 잘 벌려고 하는 소리 결박입니다. 아멘. 자유와 정의, 평등, 그리고 박의 사상, 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만드는 정신이 근간 아닙니까? 아멘. 이거를 꼭 지켜서 했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여러분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막 떠드는 데면 대한민국이 지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 하면서 한미동맹과 조합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도 아주 강한 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38조 갖고 안 돼. 한 50조 줘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 많이 줘라! 우리 군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또 외치세요. 그래서 정말 멋있게 우리 지키는 우리 군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강하지만 더 강한 군대.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화합하고 단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어?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종교도 너무 벽을 치지 마세요. 절대로 신임 안 바꾸습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것처럼 상대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는 일이 복잡한데도 종교 전쟁이 없어. 왜? 우리는 만년 전부터 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 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밑에서 말만 불교고 뭐 기독교고 뭐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 자손이라는 걸 피해.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도 인정해버리세요. 포교는 하되 배탈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화합하는. 전라도 경상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우리 제도로 통일하는 강함한 대북 통일 정책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시고, 이거를 하는 가장 중심 세력은 한국 교회가 돼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결국 정치인들이에요. 이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정치인.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이번에 4.13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 내 고향당 찍는 건 이제 싹 없애버립시다. 이제 19대부터는 경상도 전라도 당 없어. 이제 싹 없애버려야 돼. 무소속이라도 그놈을 보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사업도 했고 종교도 있고 사기도 안 쳤고 그런 놈이 그럼 찍어줘. 정치꾼 찍어주지 마시다. 정치꾼 누구냐? 시장, 군수, 도지사 시킨다는 그거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대통령 할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는 놈들 아예 찍어주지 말자. 국회의원부터 다 떨어져. 문재인뿐만 많아. 누구라고 얘기하려면 막 이게 여야를 막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내가 특징인 말은 안 겠어. 어쨌든 시장 시켜놓으면 시장하고 도지사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벌써 끌지도 않고 대통령 하려고 장난치는 놈들이 많아. 이건 국회의원부터 떨어버리자 이거네. 병력 기피자. 당연하게 면제받을 사람은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피자가 있어 보면 요거는 딱 없애버려요. 절대로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 대통령 시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리로 금전 비리든 스캔들이든 비리로 해가지고 형을 살았다가 정권 밖에서 또 신은 복권된 놈들 요번에 다 떠나버리지. 이놈의 나라 화가 나는 게 도둑질 해먹는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이따가 그냥 돈 처매해가지고 다음에 복권되고 나면은
또 패치 달고 또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이런 놈들이 너무 많더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사선, 오선, 뭐, 국회의장 할라 쌌고 막. 이게 우리 국민들 책임이야. 한 번이라도 감옥서 간 놈은 절대로 찍어주지 말아요. 떠나버리자, 이거. 네. 그래서 절대로 이번 19대는 경상도 새누리, 전라도 민주당,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싹 머릿속에 지어버리고 딱 보고 인물 본연에서 찍읍시다.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정치가 바로서야 날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정치가 잘못되면 나는 말을 못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고 이번 국회부터 다음 대선부터 그리고 그때 있는 그 광역단체장 선거할 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자. 이 경우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거룩한 조직을 해서 또 하나님 깃발하게 신행생활 하시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께 진정으로 존경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군님 대통령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사령관님, 우리 사령관님, 전 김우사 사령관님 말씀처럼 사령관님 이상 지금은 국민행복당 대표. 국민행복당은 제가 저는 예편해가지고 빠른 통일 책을 써서 왜냐하면 장병들 국민들이 통일 안보관이 김일성의 안보관은 바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신개혁운동을 강연 다니고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나라가 아까도 너무나 그 깊이 뿌리고 이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겁도 없이 창당을 하자.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야 우리가 가서 국회에서 떠들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언론 한 줄 쓰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창당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국 16개 시도당을 다 만들어서 있어가 돈도 없이 군인이 순수한 선민들을 데리고 16개 시도당을 다 하고 중앙당 장인데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걸 했다 그래. 5개 6개면 해도 되는데 그런데 19대 총선을 따가 돈이 있어야지. 지난 18대 국회의원 28명을 입후보 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돌격선까지는 갖다 놓고 실탄지에서 맨몸으로 돌가버려. 다 그냥 고지도 가기 전에 딱 맞아 죽어버렸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석 안 나오면 당이 그때 없어지도록 돼 있었어요. 그 당명을 내가 이제 정치는 산업화도 민주화 다 끝났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에 있다. 그래서 국민행복당을 내가 딱 했는데 적어도 한 8년 전에 국민행복이라는 말을 내가 명문제 한 거예요. 통일을 명으로 보수해서. 그런 게 당이 딱 없어져 버린다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위원회 국민행복을 딱 가져가 버리더라니까. 그러다 지금은 어느 목사 한 분이 그 국민행복당 정강정책 내가 직접 다 쓴 거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그대로 내가 장당을 해버렸어. 여기도 뭐 그런 놨는데 그건 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 국민행복당 대표가 아닌데 전 대표고 해보니까 진작 여러분들 알아시면 같이 가서 수고해서 된단 말이야. 어쨌든 정치가 바로 이 나라에 선다는 시민 대응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쓰신 책 오늘 참석자들 한 번씩 좀 봐주시죠. 그 책을 제가 한 3만 부를 제 돈으로 찍어가지고 탁 나눠주고 팔리지도 않더라고. 그 아는 사람 일구 종천에서 돈을 좀 줘가 계속 발간하고 해가 3만 불 찍고 나서 지금 돈이 추가적으로 인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책이 없어요. 내가 돈이 좀 생기면은 인쇄해가지고 그 때문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원고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미 10년 전에 내가 이런 상기를 다 이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 회장이 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님도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정말 아주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잘 들었고요. 우리 허 장군님 말씀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드려라 열린다. 이것이 우리 허장군님의 일생을 끌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같이 저희가 자꾸 자유통일로 통일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 허장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저희 성경 말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 말대로 된다. 내 입에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입술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온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입술의 열매를 열심히 짓는 멋진 우리 국민통합 회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통합행동본부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 김형자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박수를 안 치는 분들은 북한기로 가라고 그러다가 많이 알았어요. 왜 설렁설렁 박수 치가지고 장선태가 죽은 거야. 여기는 괜찮아. 설렁설렁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박수를 치야 제대로 나오지. 이만 해도 유치원학생들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더라고. 야, 칠면조도 말이요. 잘한다 잘한다 그냥 7가지 색을 다 내놔.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그 말은 못하고 박수로 쳐야만이 그게 잘한다는 거야. 근데 한사람과 할 박수를 안 치더라고. 참나 답답해요. 이 사령관이면 말이요. 정말로 이 하늘이 덜덜덜 걸 정도요. 이 별자리만. 이런 분이 여기서 와서 사례금도 안 받고 공짜라는데 좀 박수라도 크게 쳐줘야지. 한번 쳤다.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은 좀 기억해 두시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일정 때요.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호랑이, 또 뭐 깡패, 또 뭐 폐암 그럽니다. 그 어떤 학생이 싹하니 그림을 그렸는데 잠자리를 길어놓고는 잠자리가 똥 싸는 것을 해놨단 말이에요. 전쟁이 제일 무섭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방에 앉아있어요. 지금 폭탄이 한 번 오면은 너나 할 것도 다 끝나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뭐요? 이거 큰일 났네. 전부 다 빵점이겠네. 이거 큰일 났어. 세월이요, 세월. 응? 요즘 같이 우리 사무총장이랑 우리 총무랑 같이 걸어가면요. 그러면 이런 뻐개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야, 이놈들아. 나도 너희들만 할 때는 한 가락씩 허던냅니다. 그런데 뻐개지 마. 너 몇 년 아니면 나같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골이 아프고 그럴 때가 온다. 알았나? 그럴 때 뒤에서 살살 하려다가 안 했어요. 하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 게 몰라요. 모릅니다. 세월이 그만큼 무섭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 찢어진 우산이야. 찢어진 우산. 기가 막히죠? 멋있지요? 찢어진 우산. 김영자 목사만 설교만 썼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딱 해서 딱 제목이 나타나는데 들을만하더라 하는 것이 종로 5가에 확 퍼져버렸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와. 돈 없으니까 이상한 오지 마.
오지 말라면 더 오더라고 이상스럽게.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말이요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북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자들 할 적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 나라의 국부다. 국부다. 알아요? 나라의 아버지라 그 말이요. 에? 여기도 아버지 저기 아까 막세 우리 허사령관이 그런 말 했지만은 호남 뭐 영남 뭐 야당 뭔 당이 많죠. 지금 당이 우리나라에 1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봉 목사님이 우리 학생 때에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에 첫 시간에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산화가 되면 간유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먼교 따지기 없이 그냥 싹 감옥에다 집어넣을 때 그때 하나 된다. 지금 공산화가 되면은 야당, 여당, 경상도, 호남 할 것 없이 싸잡아서 그냥 따르르 끝.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에?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국부로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부탁한 말이 무슨 말이냐?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야 시골에서 말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불이 났다면요. 이 모종에다가 종대 따따따따따따따따 칩니다. 소방대가 따따따따 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 일본 말로 바켓스 갖고 와서 막 참내가지고 물 따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불을 꺼요. 이게 단결이야. 이게 단결이야. 아멘. 왜 내가 종로 5가에 기독교 연합 13층 팔에다가 장소했겠냐? 우리 불을 끄자 이겁니다. 아멘. 불을 끄야 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큰 문제가 났어요. 부부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막 이혼하자 뭐하자 막 내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니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하자. 그것을 아들이 보았어요. 꼬마가. 그러고 그는 에이스가 하려면 이렇게 그냥 풍나 질러버려야겠다. 그러고 그냥 시발 갖다 그냥 휙 집어넣고 막 불을 지렸어요. 아이고 여보 불 껐다. 여보 어이 야 불 껐다. 불을 껐어. 이놈의 핵이 하나가 어디가 떨어져야 이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안 떨어져 해결 안 돼. 전부 다 이놈들이 말이야. 미안합니다만은 목사가 욕을 해서 국회에서 그냥 국가 돈 말썽이야 공짜야 막 집어넣어. 절대적으로 나는 10원 한 장 안 먹었다. 생명을 내놓을 거다. 근데 의대로 판결됐거든. 어떤 사람은 저 국무총리까지 한 여자라든가 남들 잘 모르겠네. 여자가든가 모르겠으나 이런 데만 또 명예수로 걸려가 큰일 나요. 성경 딱 찍고 백합화 꽂히고 그런데 목사란 사람이 교추소 앞에 가서 그 뭐 예배본 드린다고 나는 깨끗이 먹었으면 나는 먹었다. 그러면서 말이야 내놓겠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적으로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가이라는 사람이 오다뭘 훔쳤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그냥 사거리에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 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돈 훔쳐 그냥 사거리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 에? 그 3천만 원 때문에 국무총리에서 나오기가 아깝지. 참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말이요 그러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총리가 되죠. 나는 10원 한 장 안 먹었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도대체 간에. 성경 깍 끼고 말이야 다니면서 나는 10원 한 장 줬다고. 소위 국무총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박사가
대통령이 국부인 동시에 4.19 혁명 때에 6일날 김선일이 아마 둘이 갔을 거예요. 중학생 가가지고 이 박사님 저 소리 안 들립니까? 뭔 소리? 저 숨소 안 들립니까? 그래? 학생들이 총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하야합니다. 하야하지. 여러분 소리를 보고 한가하는 국민을 볼 때 나는 행복합니다. 가자. 하야하겠다. 병원에 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맞은 총을 너희들이 맞았구나 하면서 외쳤던 그 이박. 미국의 재미교법 가운데 집집마다 글 써 있어요. 소리를 보고 한가하는 국민 볼 때 나는 행복하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통일할만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간 명언이었다. 이게 북진 통일이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승민날 거기에 김일성이가 앉는 그 장소에다가 앉히려고 시어로 북한 이번에 안맞도 말고 있잖아. 너희는 제일 끝에 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국을 우리 그리 할까 이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해다오. 앉혀놓고는 박근혜 턱 앉혀놓고 이제는 한국만 중국으로 온다면은 격과 통일 이건 문제없다. 이 시오를 거야 시오. 이거 시오. 미국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찢어진 우산이야. 생각을 해봐요. 자, 중국이 말이야 6.25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싸웠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미사일 차가요. 저 중국 것이요. 중국에서 미사일 만들 때 돈 내는 게 중국이요. 이런 데에 찢어진 우산 속에서 가서 거기 앉아있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러브콜 우리 회의로 와라.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에? 그런데 미국도 못 믿어.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 한국에다가 한 방 빵 쏘면은 미국은 같이 앉아서 은우는 시간이 한 달 걸릴 거야. 에? 은우고 결이 갈 것이. 에? 결이 한 달 걸릴 거야. 한 달. 여기는 벌써 다 끝났어. 종북시하는 게 막 다 끝난 거야. 완장 타고 말이야. 몽둥이를 쳐라. 경상도 놈들 쳐고 호남들 쳐라. 돈 먹은 놈 쳐라. 여야 할 것 없이 다 실어 가둬라. 그러면 헛소리 들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교회 가서 야 여의도 성교인교회 대형교회 가서 탱크 갖다 놓고 따마총에서 주일날 기간 사람 없는 쏴버리라. 누가 가겠어? 가겠어? 에?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종로가 연합회가 시다지 바로 오시오. 누가 오겠어? 누가 오냐 이 말이야. 누가 오냐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미국에게 우리에게 부탁은 찢어진 우산이야. 알아요? 이 찢어진 우산 가운데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 그 말씀인 것이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단결합시다. 뭉치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명언을 떼고 갔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저녁에 잠 못 자고 늘 울고 있는 그런 지금은 양쪽도 눈물 근육이 맥혀가지고 양쪽에서 눈물이 철철철철철철 나면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무슨 찬송이냐?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부른다는 거예요? 안 보이네. 안 보여.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성도들이여 준비됐나요? 그날 밤에 준비된 등불을
들고 가겠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맡겼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만 내 힘으로 뭉치면 내가 거기에 있으마. 아멘. 여기 40여 명이 뭉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했어요. 아멘.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러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노라. 어서 총무님 나오셔서 사회 보시오. 나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경 박씨가 역시 똑똑해. 공장님 찢어진 우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찢어진 우산이 미국의 해우산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우산까지 이게 찢어진 우산이었다는 것을 아주 재치 있고 유머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정세가 변해가고 미국은 이 땅에 와서 그 청년들의 피를 5만이나 흘린 우방 중의 우방입니다. 저희 국민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6.25 전쟁 때 미국은 그들의 그 피 같은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이나 피를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잊는다면 저희는 은혜를 믿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장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